뭐야? 어? 된 건가? 음. 아니다. 응?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세요? 오케이. 아, 두쪽 상담소 좀 이상한가? 잠깐만, 공개로 돼 있나 지금? 공개로 돼 있네. 이게 눈을 못 뜨겠네요. 눈이 왜 이렇게 시리지? 안구 건조증 같은 느낌. 오늘 눈을 좀 감고 할게요. 다 안 뜨고 할게요. 다 안 떠도 이제 잘 보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제를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근데 몸이 그 추위에 진짜 약한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춥다? 그 느낌이 살짝만 좀 들면 여지없이 콧물 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전에 한번 냉수 뭐지? 냉수 마찰은 아니고 아무튼 냉수에 한 30초 동안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했다가 난리 났었죠 아주. 이건 나랑 안 맞는구나 그랬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여름을 좋아합니다. 겨울보다. 저 지금 눈 감고 있지 않아요? 나 눈이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 약간 이러고 있구나. 눈이 왜 이렇게 시리지?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야기들 이것저것 들어보면서 누가 누가 전자책 신청해 주셨는데 종이책인 줄 아셨나 보다. 이거 전자책이란 얘기를 내가 안 써놨나? 그래 이제 꼭 써놔야 되겠다. 이거 좀 피드백 좀 해볼게요. 넣어놔야겠네. 앞으로 전자책이라고 언급하기. 이거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됐네. 저번에도 주소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요. 뭐 여러분 행복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라거나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도 괜찮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 간단한 질문도 괜찮고,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괜찮고, 그래요. 뭐든지 질문 주세요. 가능한 다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 관련된 거는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해야 되니까. 어제 되게 재밌는 거 있었어요.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근데 블로그 하는 분이었는데 메일로 인터뷰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쫙 읽어봤는데 너무 블로그도 보고 해봤는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좀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고 시도를 실제로 해보고 부딪히고 막 이런 분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저도 요거 하면 재밌겠다. 나중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사실 좀 시기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 제가 준비하는 전자책들이 이제 싹 나오고 그 영상도 이제 싹 세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튜브에 단편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들을 올리는 마케팅 작업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콜라보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한 가지 주제로 뭐 다른 분이랑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그런 컨텐츠들을 조금 하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미리 한번 맛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어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원래 1시간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돼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 오랜만에 또 이런저런 질문들 오랜만에 받는 질문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또 진짜 요즘에 잘 생각 안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저 구석에 있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뭐더라? 또 뭐가 있을까? 또 뭐 근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전자책을 이제 계속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대신 이제 피드백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그 책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게 몸으로 느껴질 만큼 너무 기분 좋게 그 작업을 또 하고 있고 메모를 좀 볼까요? 요새 무슨 메모들을 했는지 무슨 생각들을 했는지 어제 뭔 얘기했더라?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인터뷰하는 걸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는 거.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편집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거 그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그런 제안도 했었고 나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건 어떨 것 같냐.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줌으로 했거든요. 샤워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하루 미루고 라이브 방송 같이 이제 송출해도 괜찮는지 좀 제안을 해볼까 하다가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일단 그냥 진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오징어 국밥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징어 국밥님도 약간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어제 뭐 얘기했냐면 핵심 목표를 찾았는지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죠. 그거 궁금해하셔서 그 얘기도 하고 도전할 때 좀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뭔가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마인드가 좋을까? 김태길님, 그래요? 두이시 찾은 행복의 비밀 1편인가요? 피드백 작성 중이시라고. 그래요.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드백이 진짜 많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네. 제 그 책의 업그레이드에 큰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복잡한 거 없죠? 사실 피드백 제가 폼 보내드리는 거 되게 좀 간단한 것 같아가지고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요.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길. 그래야 저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브랜딩을 잘하고 싶은데 두이님의 뭐 프로필 그림이라든지 그런 브랜딩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공부하고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저 대충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핵심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게 사실 사탕의 알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있으면 브랜딩은 어느 정도는 되지 않나. 알맹이가 있고 포장지까지 화려하면 당연히 이거지만 포장지가 조금 떨어진다 해도 우리가 맛집 같은 거 진짜 맛있는 집 갔을 때 그 맛 외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서비스라던가 뭐 친절함이라던가 그런 뭐 인테리어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이런 외적인 것들이 조금 채워지지 않아도 그 맛 진짜 중요한 거 그게 채워지면은 찾아가잖아요. 저는 그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포장지를 잘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는 그 핵심 목표, 컨텐츠, 자기만의 또 뭐라고 표현하지? 자기만의 어떤 무기? 이걸 좀 와닿는 표현이 없나? 자기만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브랜딩은 조금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만 조금 했었고. 아, 그래요. 아, 롤모델, 저의 롤모델 이런 것도 얘기했었구나. 그래요.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막 인터뷰하듯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동네에 아는 동생이 이런저런 궁금한 걸 물어본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도 괜찮냐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저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니까 사실 방송하는 거랑 좀 비슷했어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질문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재밌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얘기했나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역지사지가 2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풀코칭 하면서 역지사지 관련해서 이런 혼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고 가면 역지사지를 훨씬 더 쉽게 느끼시겠구나. 나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것 안 했나? 역지사지 하면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이에요? 딱 떠오르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역지사지. 제가 역지사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거나 이런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것들만 깔끔하게 걸러주는 게 역지사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두 가지가 제 철학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뭐 다른 것들 뭐 배려라든가 거절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들을 추가하면 더 좋은 것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역지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김태길님 저는 역지사지보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단계네요 아직. 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이게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되게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지? 이런 질문? 이런 걸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뭘까?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뭘까?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뭘까? 요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세상에 관념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게 무난한 거지? 어떤 게 사람들이 욕을 안 하는 거지? 이런 기준으로. 그렇게 지내오신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아예 이해를 못 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하고 싶은 걸 스캔하는 뭐 점심을 먹는다?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게 뭐지라는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힘겨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부터 천천히 반복해서 가야 되는데 김태길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된 거니까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돗물인 거죠. 다른 분들은 정수기에 이제 텅 비어 있는 상태라면 김태길님은 일단 물은 연결됐어. 그래서 수돗물이 가득해져서 좋긴 좋은데 불순물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가 된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불순물들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생각 못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는 약간 그 단계가 아닌가 싶네요. 그 단계에서 이제 더 요 안 좋은 것들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싹 뺄 수 있는 방법이 그 현명한 역지사지. 그게 세팅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래요. 솔태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요. 그리고 역지사지가 이제 조금 두 번의 큰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보통 역지사지 하면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약간 요런 네이버에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볼까요? 그래도 역지사지가 뭔가 내 걸 포기하는? 잠깐만요. 여기 마이크 선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 성어.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요. 요게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역지사지. 이름은 현명한 역지사지라고 지었어요. 뭐가 다르냐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친구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가 어떻게 생각할까? 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철수가 아니라 지금 철수의 상황에 놓인 나. 내가 두 명인 거예요. 말하는 나랑 듣는 나. 카페에서 내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컴플레인을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그때 내 머릿속에 어떤 말이 떠오르죠. 요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자, 그때 역지사지를 이제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종업원이 들었을 때 어떨까가 아니라 종업원의 상황인 내가 들었을 때. 이게 같은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된 걸 제가 조금 과도한 역지사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아예 못하게 돼요.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은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상상은 현실보다 이제 뻥튀기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선을 확장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들었을 때 괜찮은가? 이게 처음에 제가 내가 들었을 때 괜찮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컴플레인을 거는 내가 들었을 때 괜찮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 말을 들을 저 사람의 상황인 내가 듣는다고 상상해야 되는지, 이게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피드백이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깔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역지사지는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을 때, 보통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항상 이제 제가 미션 드리는 거는 하루를 다 끝내고 집에 와서 내가 했던 말, 역지사지 업그레이드 된 거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업그레이드 된 거는 시즌 2에 있나 모르겠네. 있을 거예요. 역지사지로 검색해 보시면 있지 않을까? 없나? 없을려나? 모르겠네.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뭔 얘기였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오늘 했던 말 중에 조금 거슬리는 말, 이 말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요런 느낌이 드는 걸 써보는 거예요. 쓰고 이제 네이버 메모장 같은 데 써도 되고, 쓴 다음에 그 말을 그 상황이 이거 좀 말을 정해야 되겠다. 말이 꼬이네. 그 상황에 놓인 내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 상황에 놓인 나. 이거 괜찮나? 그 상황에 놓인 나.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상황에 놓인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내가 두 명이어야 돼요. 괜찮다? 오케이. 좀 찝찝하다? 다시 넣고. 이거 이제 좀 심화 레벨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기 쓰듯이 그걸 쓰고 상상하고 느껴보고, 그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사실.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제가 한 이거 3개월 정도 걸리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리면 6개월 정도도 걸리더라고요. 반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얘기한 직후에.
그러다 이게 더 반복이 되면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을 때 이 역지사지 관련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이걸 더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아무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 처음 탈 때는 막 온 힘을 다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잖아요. 그 상황에 놓인 나. 이거 워딩 괜찮은 것 같다. 요걸로 일단은 갈게요. 그 상황에 놓인 내가 들었을 때 어떤지. 오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몸에 완전히 익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 그거는 무의식에 완전히 장착이 딱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 역지사지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 꼭 나와요. 그럼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상상하고 괜찮나? 안 괜찮나? 이러면 그 얘기해야 될 타이밍에 말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처음에는 아예 안 되고 실제로 시간이 조금 걸리고 더 반복하면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이걸 무의식에 장착시키는 그 훈련 시간,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상황에 놓인 나. 이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야 되겠다. 그 상황에 놓인 나. 그 상황에 놓인 내가 들었을 때 괜찮은지 어떤지 생각해 본다. 오케이. 그래요. 역지사지 또 한번 얘기를 해봤고 또 뭐 있나? 그 역지사지가 심해지면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은 괜찮지 않을 수도 있잖아.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요게 자동으로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습을 한 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차라리 역지사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력 관련 내용 다루는 책도 나오나요? 나오죠. 그게 어떤 챕터에서 나오는 이거 아마 제목이랑 이런 게 좀 다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마케팅 작업도 같이 해야 되니까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도 더 전이죠. 마케팅 관련해서 수업 같은 걸 좀 듣고 실제로 이제 그걸 현장에 적용시키는 그걸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고 저는 그걸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굉장히 독이 됐죠. 지금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때 당시에가 페이스북으로 마케팅하는 게 하나씩 천천히 나오고 있을 때 진짜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마케팅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좀 고여서 썩어 있었어요. 그 썩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니까 이게 조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조금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영감을 주는 기가 막힌 책이 있어서 이건 보여드릴게요. 가리고 무기가 되는 스토리 요거예요. 이거 마케팅 관련해서 그 핵심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진짜 본질이 담겨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마케팅 관련 관심 있는 분들 뭐 어떤 컨텐츠를 내가 뭐 제목을 진짜 하다못해 블로그에 제목을 지을 때 좀 어렵다? 이거 보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책이 이제 어떤 책이 나오냐? 요게 이제 하나씩 쭉 나올 건데 그래요. 제가 찾아낸 그 비밀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 인과관계들 있죠. 찾아낸 그 수많은 행복의 비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것들이 요 책에 다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예 따로 떼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 자기 공감이 익숙한 분들은 요게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익혀야 될까? 제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코칭으로 제가 지금 실험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저게 책으로 PDF 전자책으로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마
그러니까 저게 세팅이 되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세팅이 다 되면 마인드적으로나 습관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되면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미치겠어 막 이런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빨리 쓸게요. 지금은 요거 지금 2권 테스트 버전으로밖에 완성을 못해서 테스트 버전을 지금 무료로 드리면서 요거 성취 파이프 요게 이제 나는 굉장히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고정형 사고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작업들이 조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뚫고 나서 요 작업들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요게 제일 먼저 있어요. 작은 성취 파이프. 뭔가 작은 성공 내가 뭘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 담겨 있는 거. 그게 이제 책이 있나? 책이 여기 없구나. 작은 성취 파이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전자책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전자책이 자기 공감. 이게 1편. 이거 원하는 분들 계세요? 지금 원하시는 분들? 근데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피드백.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뭐가 보완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 책의 업그레이드 거기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어떤 내용인지도 보고 싶고 그런 분들은 채팅창에 계시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테스트 버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그리고 2편 자기공감 관련된 책도 완성이 됐는데 그건 아직 좀 많이 어설퍼가지고 제 마음에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념 제거 작업도 빨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역지사지 그 2개 묶은 거 그것도 책으로 한 권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찾은 행복의 비밀들 그런 것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계에서 갈등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는지 그거 있고 2편 기다릴게요. 네 기다려주세요. 완성은 됐어요. 완성은 됐는데 그래 테스트 버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딱 전달해 드릴 때 커뮤니티랑 카페도 한번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맞춰서 카페도 싹 바꾸는 거 이제 구상은 해놨거든요. 그 디테일이 약간 조금 안 채워져가지고 그래요. 카페도 지금 거의 죽어 있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제 얘기가 좀 길었네요.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했네. 역지사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래요.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질문 좀 받고 갈까요? 있으면 행복에 관해서 궁금한 거라던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행복해지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1대1 상담이 아니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옛날에 방송 이제 막 처음 할 때 진짜 막 금쪽 상담소 이런 것처럼 한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당시에 좀 지금도 방송을 아직 보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때도 조금 그게 있더라고요. 겁내는 내 모습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니까 내가 누군지 오픈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좀 많이 부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아요. 오징어국밥님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거란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드네요. 사실이라 그런가. 돈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돈이 이제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게 좀 궁금하네.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이라 그런가 이 부분을 보면 돈이 내 생각만큼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국밥님이 생각하는 충분한 돈이 뭐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이 있으면 이렇고 이래서 되게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요? 두희님이 찾으신 행복의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책에 안 써놨나? 유튜브 소개란에 이제 적어놨는데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행복해지는데 최적화된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길님이 제가 찾은 비밀이 뭐 100개다. 그러면 이 중에 한 70개는 내 삶에 녹여냈을 때 실제로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30개는 이거는 좀 별로 안 맞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저한테 정답인 거고 다만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가지고 쉽게 가져가서 쉽게 삶에 녹여내서 여러분의 고민들도 잘 해결하고 원하는 것도 잘 얻어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뭐라 써놨더라?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써놨는데 이 복숭아 너무 맛있다. 한 입 드셔보실래요? 땡기시면은 끌리시면은 한번 한 입 드셔보시라고.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써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자꾸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걸 결과물을 제가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삶에 녹여내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계속 보니까 당연히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이거 점점 확신이 세지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솔직히. 제가 설레발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설레발을 쳐요. 제가 이번에 시즌 2 복귀하면서 모든 종교와 철학을 뛰어넘은 것 같다고. 근데 약간 또 6개월 뒤에 저렇게 설레발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느낌은 좀 그렇다고 그렇게 써놨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국밥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지금까지 뭐 했지 돈도 안 모으고 라는 자책까지 이어져서 그래요. 저런 옵션들이 있는데 저 옵션 선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없어서 선택하지 못하고 저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시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이런 약간 자책감도 느껴지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배반장님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그래요. 약간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그것도 되게 좀 느낌이 별론데 진짜 더 최악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해야 할 걸 못해. 뭐 밥을 못 먹어. 이게 완전 최악인 거고. 일단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센 워딩만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말을 못 하겠어요. 마음이 안 좋다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혹시 약간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이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싶은데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약간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으신가? 이게 되게 궁금하네. 이게 1대1 상담이면은 이것저것 좀 같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가지고 국밥님이 왜 이렇게 느끼시는지 같이 좀 찾아봤을 텐데 거기에 가까우시구나. 그래요. 이게 좀 사람마다 다 좀 달라가지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아, 저 사람을 좀 만족시켜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없다는, 내가 이제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거기서 오는 약간 좌절감, 내 모습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느껴지시겠네요. 아, 이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게 조금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얘기가 국밥님한테 좋을지 모르겠네. 혹시 그런 마음을 전달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약간 슬픔? 그러니까 너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걸 해가지고 되게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사실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비전까지 있으면 좋겠죠. 앞으로 내가 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걸 에너지로 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이걸 못해서 와 너무 비참하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고,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잠깐만, 채팅이 어지러지래가지고 인생 득도한 척하니. 잠깐만, 나 이런 채팅 왔을 때 딱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이거 흐름이 좀 끊기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킹 데이비드님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저는 약간 이런 쪽으로 꽂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모든 하는 말과 행동의 동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채팅을 쳐서 내가 뭔가 아니 질투라기보다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인과관계들 있죠. 존나 잘난 척하냐, 인생 득도한 척하냐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뭘 얻을 수 있을까? 인생 득도한 척하냐. 약간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혹시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데이비드 킹님.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제가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 최악일 때, 극단까지 몰렸을 때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막 누구든 끌어내리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막장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모르겠다. 나는 망했고, 이런 느낌? 망했고 뭐 이렇게 스크래치 낼 만한 거 뭐 없나? 이런 느낌? 왜 그 느낌을 느꼈을까? 스크래치를 내고 싶어. 막 이렇게 뭔가를 뭐 전달하려고 하는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 그게 뭐 맞는 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거야. 끌어내리고 싶고. 맞나요? 데이비드 킹 나갔나? 나가셨나요? 어떤지 진짜 궁금하네. 진짜. 그래요. 일단 뭐 계시면은 맞는지 그런 상황인지 많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국밥님 얘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많이들 가지는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 저는 그걸 에너지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았어. 내가 이런 감정을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진 않다. 좋았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좀 자주 하잖아요. 100% 좋은 일도 존재하지 않고 100% 안 좋은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느끼는 감정들, 그걸 이제 좀 자기 공감이 혹시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죠.
저 사람한테 이런 것도 해주고 싶고 이런 거 해주고 싶고 이런 거 해줬을 때 그런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고 싶었는데 그걸 지금 할 수 없어가지고 좀 많이 좌절감도 들고 그러겠다. 좀 어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쭉 나 지금 뭐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너무 좀 슬프고 내 모습이 너무 좀 초라하게 느껴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뭔가 그거에 대해 궁금한 거, 궁금한 뭐가 있을까? 뭐가 궁금할까? 그 사람 왜 뭐 만족시켜주고 싶은지 제가 이제 좋은 공감 관련된 질문들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됐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뭐 어떤 감정들이 또 추가로 느껴져. 아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하는 그런 감정도 느껴져. 그럼 그 감정을 또 한번 이렇게 자기 공간으로 문질러주고, 그동안 뭔가 좀 많이 쌓아놓고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좀 후회도 되고, 그런 느낌이 좀 드나 봐.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봐 주면서. 그렇게 자기 공감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자책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싹 깔끔하게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못했을 때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 이거랑 내 뭐 배우자가 아니면 내 자식이, 저는 자식이 없는데도 상상해 보면 자식이 뭘 갖고 싶다는데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와, 그러면 진짜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그 정도네. 그 에너지로 쓰는 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약간 정신 차리게 하는 각성제 느낌으로. 각성제로 이거를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 절망감에 풍덩 빠져서 감정에만 젖어 있느냐. 그건 이제 약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또 감정을 아예 쌩까고 그냥 좋았어. 뭘 할 수 있는지 해보자. 이러면 그 감정이 계속 찌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감이나 관념 제거 작업으로 감정을 깔끔하게 이렇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배반장님, 불행하다는 단어가 붙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없애고 싶어요. 불행하다. 불행하다. 뭐 때문에 불행할까요? 불행한 게 또 뭐 많으니까. 불행하다. 에너지를 쓰다 지칠 때가 많아요. 와, 이거 지침이 느껴진다, 되게.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달려가는데 너무 지쳐. 몸이 지칠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기대한 결과가 이제 딱딱 정류장처럼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을 때. 오케이, 좋았어. 힘을 내서 피드백을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하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 다시 해보자. 했는데 또 안 나와. 이럴 때 그 몰려오는 절망감. 거기에서 쫙 힘이 빠지면서 지치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그게 쫙 그려지네요. 그래요.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좋아요. 좌절. 와. 좌절 플러스 점 5개. 와, 제대로인데. 그래요. 좌절 느낌이 아주 빡 오네요. 내 마음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좀 제가 추위에 떨어가지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에너지 쓰다 지칠 때 요 얘기 최근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게 좀 좋더라고요. 아예 이걸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최근에 뭐 한 거 뭐 있지? 책을 쓰는 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책을 쓰는데 내 생각대로 안 나와. 나는 이렇게 쫙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돼. 이럴 때 잠깐만. 전자책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찾아보자. 유튜브에서 막 찾아봐. 아, 요런 마인드로 요런 구성으로 요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간단하게 나오고 더 좋구나. 오케이, 해봤어. 했는데 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요럴 때 책 쓰는 걸 아예 멈추고 그냥 아예 딴 걸 하는 거죠. 그 방법도 저는 좀 되게 좋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안 하다 보면 약간 후달려요. 뭔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다시 이제 확 여기 쏟아붓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요거와 관련된 휴식을 취한다? 그 방법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내가 뭐 얘기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뭐지? 그때 누구한테 얘기했던 것만 생각이 나고 뭔 얘기인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뭐였을까? 한 개만 하는 거, 한 개. 진짜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이 책에 피드백할 부분을 다 찾아서 피드백을 다 한다. 이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면 그날 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못하기가 힘든 양을 딱 정해가지고 계획을 잡는 거. 오늘 한 줄 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한 줄을 쓰다가 그게 두 줄이 되고 세 줄이 되고 뭐 이런 때가 많아가지고, 운동으로 치면 오늘 팔굽혀펴기 한 개 하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작게 하는 거. 요 맥락의 얘기가 아닌가? 그래요. 에너지를 쓰다가 근데 일단 단계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해보고 안 됐다, 결과 가져와가지고 피드백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할까 해보고 하다가 결과가 이제 딱 좀 잘 나오면 이게 딱 동기부여가 확 되는데 됐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반복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면 그러면은 앞에 얘기한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잘 안 된다, 피드백이 담긴 노력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그 느낌. 일단 좀 안아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게 좋긴 하겠죠. 요게 잘 안 돼서 너무 절망적이고 영원히 안 될 것만 같아. 나 너무 불안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싹 알아주고 안아주고 그 작업을 하고 좀 정리가 되면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자. 시도를 해보고. 봄 타는지 요새 감정이 올라와 욱한다고요? 화가 난다는 얘기인가? 남자들도 봄 타나요? 이건 뭐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겠죠. 제가 80억 명 중에 40억을 제가 조사해 볼 수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근데 봄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뭐 봄을 타고 가을을 타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봄이 되면 좋아요. 그 따뜻해져서 뭔가 햇빛 받으면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되게 좋은 그 날씨에서 송화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그 사이 있죠. 그때를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와이가 약간 하와이 괌이 그런 기후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언젠가 거기 가서 한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막 뭔가 이렇게 요동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래요. 국밥님 얘기하다가 국밥님 얘기 좀 마무리됐나? 이게 자체까지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좀 깊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 석이님 오랜만이네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팔굽혀펴기 한 개 도전. 오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미션으로다가. 그래요. 이거는 약간 거기도 좀 적용이 돼요. 내가 가치 없다, 쓸모 없다, 요렇게 느끼는 분들이 약간 작은 성공을 좀 체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이거 좀 자주 활용을 하거든요. 되게 작은 목표로 오늘 해냈다, 체크하면서 오케이. 그럴 때도 좀 도움이 돼서 혹시 그런 상황인 분들 계시면은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저도 여기서 하면서 약간 위축되네요. 다른 멤버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약간
개인적인 얘기여서 다른 분들이 어리둥절하실 것 같은데 석인님이 약간 지금 그거 또 오픈하면 안 되나? 아무튼 뭐 딴 사람들이랑 뭘 배우는 걸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멤버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위축된다. 그래요. 비교하는 마음이 좀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겠네요. 내가 한번 석인님이 돼볼게요. 사람들이랑 이제 뭘 배워. 결과물을 이제 막 갖고 와. 했는데, 내가 느껴봤을 때도, 좀 비교가 돼.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 그래요. 이게 제가 석인님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석인님이 그때 느꼈을 감정을 저는 지금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스타일이 좀 맞다면,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가서 좀 물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마인드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지 뭔가 공유한다거나 뭐 배운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제 좀 개인적인 스타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튼 그냥 또 로봇처럼 생각해 봤을 때 저 사람이 잘하는 거 근데 나도 저렇게 잘 하고 싶어.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저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고 실제로 그걸 가져와서 내가 잘하게 됐다? 그럼 나한테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석이님 얘기 들으니까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되게 뭐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가지고 막 물어보고 얘기 듣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막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했는데 막 잘 돼. 내가 잘 안 됐던 게 그러면 또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비교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그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거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거 그거는 본능적인 것 같다. 그거는 내가 그걸 안 느낀다? 그러면은 그게 더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걸 느끼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번 뇌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없는 게 생기면 생존율이 높아진다라고 얘는 생각을 하니까 야 저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생각해보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자.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이제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나에게 없는 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을 막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겠지. 요런 방향으로 가면 이제 나한테 최악인 거죠. 그 방향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만 잘 컨트롤하면은 그 감정을 좀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제 완전히 정반대 접근법이 있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예 무의미야. 비교하는 마음이 딱 생겼을 때 그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의미가 없다라고 1번 뇌를 이렇게 달래는 거죠. 사람은 모두 똑같이 태어나서 어떤 조건들이 갖춰진 특징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고 그게 등급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나 이 얘기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네.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특징일 뿐이다. 이렇게 1번 뇌를 조금 달래서 그 감정을 깔끔하게 없애는 방법도 있고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기 그렇게 콜라보가 되면 더 좋겠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능력을 갖고 싶어. 그래서 성장하고 싶어. 그러면 재밌으니까. 내가 뭐 피아노를 친다? 나 저거 못 치는데 저렇게 치고 싶어. 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 그렇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저 사람보다 더 잘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느낌? 이 얘기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 근데. 한동안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막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괴롭다. 그 우월감을 느낄 때 내가 약간 현타가 온다. 뭐 이런 거. 이 얘기 석인님 또 오랜만에 꺼내주셔서 좋네요. 그래요. 우리가 힐링되나요? 그래요. 지금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뭐 아닐 수도 있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요. 힐링된다는 거 보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힐링 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또 뭐 여러분 또 궁금하신 거 행복에 관해서 궁금한 거 데이비드님 나갔나요 근데? 얘기 좀 해주고 나가지. 새로 작곡 도전하면서 생각보다 열등감이 많이 느껴져요. 열등감이 내가 잘 못한다 그래요. 내 생각보다 좀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그런 감정이 좀 많이 느껴지시나 보네요. 한나초이님 이별 극복법이 궁금해요. 계속 생각이 나네요. 와 이거 좀 오랜만이네. 또 저 관계 연애 이런 것도 환장하거든요. 이별 극복법 제가 영상에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하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아직은 못 찾아가지고 일단은 이별을 했다라는 게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르지만 다 좀 케이스가 다르겠죠. 그래도 아무튼 아무리 이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었다고 해도 어떤 만족감이 있으니까 같이 만났던 거잖아요. 근데 그 만족감 행복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사람에게서 어떤 행복함이 없어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공허함. 반면에 나한테 스트레스 준 게 되게 많았다면 스트레스가 없어졌다라는 만족감도 있겠죠.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런 행복함을 이제 앞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그런 이런저런 감정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 감정들이 느껴진다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이별을 했지만 이렇게 힘들면 안 돼. 이런 감정을 계속 느끼면 안 돼. 뭐라고 했죠? 계속 생각이 나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내가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 이 일어난 일로 인해서 당연히 느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승전 자기공감인데 자기공감이 혹시 가능하시다면 공감과 위로의 말을 좀 해주는 거죠. 나한테. 그 루틴이 깨져서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어떤 슬픔이라면 왜 이런 슬픔을 느끼는지, 뭐 내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해줬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이런 후회가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후회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때 만났던 사람한테 내가 이런 것들 좀 해줬다면 오히려 미련 없이 후회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걸리나 봐.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좀 어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나님이 막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고 대화를 이제 쭉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 뭐 이런저런 질문들. 그게 궁금하시면 카페에 지금 카페에 약간 죽어 있는데 제가 살릴 겁니다. 아무튼 카페에 트레이닝 자료 모음에 좋은 공감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질문을 쭉 건네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 그 작업을 해서 감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 작업이 되면 이제 진짜 다음 작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피드백을 하는 거. 이 연애가 왜 이렇게 끝났는가? 이제 다음 연애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음의 연애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의 아킬레스건이었는가? 다음번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피해야겠다. 썸 탈 때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겠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잘 없다. 그러면 어디에 가면 많을지. 아, 나는 몸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헬스장 같은데 몸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사람을 만나면 스타일이 맞는 사람, 행복한 연애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구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사람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아니구나. 아닙니다. 아니다. 이거 엉켰네. 다시. 이 사람이, 내가 싫어했던 모습,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모습. 내 거 끝났어요. 내 거. 그리고 이제 저 사람 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했는지. 이거는 보통 내 매력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 부분. 그걸 이제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약간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어필을 하는 거죠.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어떤 모습을 싫어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을 싫어해서, 담배로 칠게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걸 싫어해서 헤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나의 담배 피는 모습을 내가 계속 가져가고 싶은지 아니면 바꾸고 싶은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담배 피는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로 가는 거고, 나는 담배 피는 거 문제가 전혀 없다 생각하고 난 담배를 계속 필 거야. 그러면 담배 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요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사람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를 또 하고, 끝나면 또 피드백하고. 그럼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탁 쌓여가지고 점점 나랑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연애를 최대한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나랑 스타일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극한으로 간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을 만난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환타지를 가지시면 또 그 기대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뭔가 둘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다른 사람 둘만 만나도 서로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어느 날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점심으로, 이 사람은 파스타를 먹고 싶대.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걸 조율해야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타지는 안 가지셨으면 좋겠지만, 요 작업을 연애할 때마다 반복하면 행복한 재미있는 연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다시 보니까 극복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약간 요걸 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 이 약간 슬픔, 평소에 얼마나 만나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오래 만나면 이 사람과의 연결된 어떤 루틴이 생기거든요. 몇 시쯤이면 전화를 하고, 며칠이 되면 뭐 만나고, 무슨 요일 되면 만나고. 이 루틴이 깨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했을 때가 아니라 안 할 때 찝찝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계속해서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때 통화를 했었는데, 요때쯤에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확인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줘요. 그게 이 사람과 오랜 시간 만나면서 어떤 루틴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안 만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루틴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요런 영역은 이제 시간이 좀 해결해주는 영역인 거죠. 역시 연애 얘기만 나오면 아주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게 되네. 너무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좀 도움이 됐나요? 그 감정들 때문에 너무 힘든 상태시면 지금 이 피드백하는 작업을 할 타이밍은 아니고, 나를 이렇게 조금 안아주는, 그게 주위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거든요. 한나님한테 너 되게 좀 이렇겠다 저랬겠다 이렇게 알아주는, 뭐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뭐 너는 이러니까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궁금해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주는 그 내 편인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이게 좀 더 잘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지구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아, 위로가 좀 됐나요? 그래요. 좋아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별한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익숙한 게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그 익숙한 게 생겼으면 좋겠어. 이 마음으로 다시 만나려고 하거든요. 뭐 한나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딱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파이팅 하시고요. 내 마음님 맞아요. 헤어지면 일상이 달라지는 게 적응하기 어렵고 슬펐었죠. 예, 맞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려지거든요. 희미해지니까 좋아요. 지금 갑작스런 이런 생각도 못한 일이 터져서 이런 감정이 느껴지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제가 전혀 없는 행동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 좋아요. 오케이. 오늘을 계기로 더 행복한 연애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없나요, 여러분? 행복에 관해서 요게 좀 궁금하다. 요거 좀 알고 싶다.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행복한가? 행복한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구나. 행복에 관해서 뭐 막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이게 제가 눈이 시려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구 건조증인지. 오케이. 눈은 약간 반쯤만 뜨고 있지 않나? 어떤가요? 어떻게 뜨고 있나? 나 이러고 있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 앞으로 자꾸 들이대가지고 똑바로 앉기. 카메라를 조금 올릴까요? 이 위에 공간이 없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방송 끄고. 오케이, 좋아요. 요새 좀 메모 쓴 게 많아가지고 또 뭐 할 얘기 없나? 이 프로그램 이름 뭔가 여러분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질문이 나왔네.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 뒷담하는 순간이 왜 재밌을까요? 그래요. 이거 저도 되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럴 때 좀 수렵 채집 시절에 그 생존 그쪽 관점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뒷담화하면 같은 편이 된 느낌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같아. 그래서 내 편이 생겼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안정감이 쫙 이렇게 온몸에 퍼진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뒷담화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독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터져요. 결국 뒷담화를 하게 되면 사고가 왜 터지냐? 그 전제가 있어요. 제가 믿는 전제. 진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시간의 차이일 뿐. 하루 만에 밝혀지는 진실이 있는가 하면 뭐 5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이 있긴 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진실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내가 뒷담화를 한다라는 건 결국 저 사람 귀에 들어간다. 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이 사람 앞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뒤에서 이야기한 내 모습에 대한 그 회의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내 모습이 싫어.
요것도 이제 스트레스고 그 민망해. 이 사람과 뭐 관계가 깨졌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뒷담화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약간 거리를 벌려요. 뒷담화하는 이야기를 하면 아예 안 끼고 그러려고 해요.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나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관념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어릴 때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네 입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라고. 굳이나 나와야 하는 상황이면 칭찬만 나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어릴 때 되게 좀 꽂혔어요. 뭐 납득을 시켜준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기 때문에 어쩌고 뭐 하기 때문에 너한테 좋고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고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성희님 들어가세요. 네, 화이팅. 그게 좀 꽂혀가지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몸에 배했고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그냥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한다. 요렇게 접근하면 진짜 심플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어가지고 끌리는 분들만 삶에 한번 녹여내 보셨으면 좋겠네요. 뒷담화를 왜 할까? 뭐 이런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왜 뒷담화를 하는 걸까? 왜 이걸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파보면 또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못된 사람이어서 뭔가 그 성향이 아니라 뭐지? 인성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 사람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뒷담화를 하는 거고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뭐 이 사람과 뒷담화 대화를 같이 한다 이건 아니고 아무튼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거고 이 사람이랑 멀리 지내는 건 멀리 지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꾸 앞으로 가네. 이거 오늘 요거 좀 신경 써야겠다. 오늘 클릭 안 하기 제가 클릭하는 소리가 귀에 하도 거슬려가지고 마우스 클릭 안 하기는 약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가기는 이거 말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가네 그냥 자동으로. 오케이. 그래요. 좀 답이 됐나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데이비드 킹 같은 저런 얘기하는 분들이 좀 나중에 이제 많아지겠죠? 사람이 많아지면 마케팅 작업을 쭉 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랜만이네. 그래요. 자기 공감을 만약에 해본다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악플에 해당하는 단순한 비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나에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보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거를 많이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게 딱 세팅이 됐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게 나와가지고 되게 좀 놀랬겠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 그냥 어떻게 할지 준비를 했었는데 약간 놀래가지고 그 놀랐다라는 거에 조금 당황을 한 것 같고 근데 금방 생각이 또 나가지고 또 그렇게 잘 또 진행이 되더라고. 그 연습한 게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랬어. 앞으로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 자기 공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된다. 한번 질문이 없어서 한번 해봤고요. 이유가 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떠오른 건 그거였어요. 그냥 막 인생이 끝났다라는 느낌? 내 인생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데미지를 누구한테 줘서 거기에서 내 존재감을 채우려고 하는,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나한테 확인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서라도 행복을 느끼려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아, 요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 행동이 전부 다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쪽이 가깝죠. 본인한테도 안 좋고 나중에 또 이제 생각이 나겠죠. 내가 했던 그런 행동들, 그 행동을 하는 내 모습이 이제 보이면 또 안 좋은 느낌이 좀 들겠죠. 그래요. 그렇게 접근하면 좀 쉬워요. 저게 어떻게 자기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돼서 저런 행동을 한 걸까? 아니면 뚜껑 열린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접근법은 그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한 걸까? 이런 느낌. 내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난 사람을 잘 못 봤네. 화난 사람, 화낸 사람 없나?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이 예를 딱 들면 좋겠는데. 잠깐만. 뭐 사연을 내가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컴플레인이었거든요. 인터넷 뉴스에 보면 뭐 있지 않을까? 이거 갑자기. 예를 들 게 없네. 아무튼 그렇다.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는 걸 저렇게 표현하는 것뿐.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도 괜찮거든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뭔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무시당했다라고 느껴서 굉장히 언짢다라는 마음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거구나. 칼국수집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이거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칼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장칼국수. 진짜 맛있는데. 된장. 칼국수 먹고 있었는데 되게 바빠요. 약간 맛집 느낌인데 이 주문 누락을 자꾸 해요. 그 제 옆에 혼자 온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분도 저 뭐 시켰는데 그 주문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막 빨리 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가족이었어. 엄마, 아빠의 딸 3명. 3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와서 시켰는데 한참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랑 와이프랑 먹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확인을 했어요. 이 주문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주문이 안 들어갔대. 근데 그 주문을 받은 분이 다른 분한테 뭐 그거 이렇게 왜 체크 안 했냐고 그 사람 탓을 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한 여자분이 우리 여기 애 시험 보러 와가지고 지금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걸 본인이 주문을 받아놓고 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화를 엄청 냈어요. 거의 막 소리 지르듯이. 그러고는 나갔거든요. 다른 거 순댓국 먹으러 간다고 했었나?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네요 오늘. 그랬는데 이 주문한 여자분은 어떤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걸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로 가볼까? 오랜만에 감정 찾기 한번 가볼까요? 어딨니? 역동적인 감정. 보이시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우리는 되게 감정 이러면은 되게 간단한 거 떠올리잖아요. 빡친다, 짜증난다, 그 정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아, 분노가 자꾸 느껴지네. 열받는다. 언짢다? 언짢다. 아, 여기가 가네. 여기 자꾸. 아, 이거 너무 약간 단순한 케이스였네. 뭔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신가요? 아, 뭔가 서운함을 되게 좀 분노를 표출하는 막 그런 폭발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아, 이런 예면은 좋았을 텐데, 약간,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안절부절 못한 그것도 있겠네요. 시험을 보고 빨리 시간에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안절부절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요. 아, 저는 감정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좀 접근이 되네. 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보자면, 아, 제가 지금 이런 급한 상황이고, 생각한 대로 이 맛있다는 곳에 와서 그 맛있는 음식이 딱딱 나오고 맛있게 먹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좌절돼가지고, 너무, 섭섭하다는 아니고, 좌절돼서 너무 맥 빠진다? 맥 빠진다. 맥 빠진다. 약간 매치가 안 되는 느낌? 속상하기도 하고. 만약에 엄마가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죠. 엄마가 여길 가자고 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마치 이제 내 탓인 것처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상상이고. 그래서 뭔가 좀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도 그랬다면 들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욕구가 좌절되어서 나는 이렇다. 그리고 뭔가 정확한 사과,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마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2차로 빡이 돌았다. 그 정도네. 그래요. 오케이. 이 재밌는 예시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랑 와이프는 칼국수와 만두를 너무 맛있게 먹었다. 아, 먹고 싶다. 그 된장 칼국수인데 짜요. 짜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 국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 면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 면이랑 밥이랑 같이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아시죠? 라면도 밥 말아 먹을 때 저는 면을 좀 풀어서 먹었었거든요. 요새는 라면을 못 먹지만, 그 밥을 딱 떴는데 면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밀가루랑 같이 씹히는 그 맛. 그리고 만두는 김치 만두인데 약간 매콤한데 감칠맛이 싹 도는 그거. 아, 배고파.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여러분이 느꼈을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아까 그 뭐야, 누구지? 데이비드 킹 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도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것 같고, 뭔가 약간, 죄송합니다. 그래요.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너무 배고픈데. 그래요.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주무시죠. 오케이.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지 않으셨을까. 또 제 방송 자주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공감과 위로의 말 괜찮나요? 오케이. 저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냥 바로바로 그거를 해야 되겠죠?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던데? 강퇴시키는 거 있던데. 강퇴가 아니라 되게 유튜브 진짜 잔인한 거 아세요? 이 사람의 채팅이 자기는 보여. 근데 다른 모든 사람한테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같이 욕하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고 그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분 관련해서 욕하시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좋은 피드백인데요, 이거. 그래요. 이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자기 채팅이 보여. 그래서 채팅창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그 채팅이 안 보여. 혼자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와, 유튜브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세팅을 해놨는지. 와,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근데 이거 우클릭하면 됐었는데 안 되네.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솔트님 엄마랑 얘기 잘 되셨나요? 나 이거 봐. 또 이거 클릭하고 있네. 클릭하지 말고 뒤로 이렇게 하고. 솔트님 잘 해결되셨나요?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궁금해서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래, 오늘 좀 일찍 갈까요? 25분이면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동 같은 거 먹고 싶네. CU에 장칼국수 파는 거 있거든요. 빨간 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자극적이거든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거 추천. 무슨 장칼국수더라? 빨간 장칼국수 있어요. 까먹었다. CU에 있습니다. GS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준 적이 있거든요. 사다 준 적이 있는데 망했어요. 그래요. 처음에 잘 될 수가 없죠. 좀 아쉬우셨겠네.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오케이. 뭐 궁금하시면 여쭤보시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실 때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눈 감고 있는데 거의 이거. 와, 눈이 왜 이렇게 시리죠? 안구 건조증 약간 그 느낌인데 봄이어서 그런가? 그랬구나. 여기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뚜껑이 또 열리셨겠네. 그래요. 처음 시도하면 이제 잘 안 돼서 처음부터 잘 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좋아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그거 생각나다. MVC로 얘기하기, 그러니까 MVC란 단어를 쓰면 안 돼가지고 제가 CSC라고 이름을 좀 새로 지은 거거든요. 근데 MVC 한참 공부하고 연습할 때 내 욕구와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걸 연습을 하고 싶은데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기에 좀 억지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중국집에서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완전 개망했죠, 진짜. 말 그대로. 그게 지금 딱 솔트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그때 얘기했던 것들, 그때 제 모습, 그때 사장님의 그 표정 막 이런 걸 생각하면 막 숨고 싶어 어디. 그랬었는데 그래요. 좋아요. 빨리 이거 좀 하면 재밌겠다. CSC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예시 실제 사례 갖고 와가지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시고 그러면 감이 좀 쉽게 올 텐데 그러네. 그럼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좋아요. 우동이나 하나 먹을까? 지금 생각나는 건 우동이 생각나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눈도 약간 갈등이 더 커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그렇구나. 너무 아쉽네. 이거 중재팀에서 한 명 출동해가지고 딱 중재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마무리. 엄마도 솔트님도 원하는 걸 딱 얻어가지고 그럼 얼마나 좀 아름다울까. 그래요. 파이팅 하시고요. 좋아요. 오늘 저는 우동을 먹으러 빨리 가보겠습니다. 잠깐 뮤직 큐 해야 되는데
뮤직을 잠깐만요. 음악 좀 찾을게요. 어디 있냐? 빠빠바바 빠빠바바. 어디 딴 데 있나 봐. 음악만 따로 여기 해놨는데? 해놨는데? 왜 안 보일까? 여기 있구나. 저런 것들은 다 뭐지? 오케이, 요거를 폴더에 옮겨 놓겠습니다. 암기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첫인사가 끝인사다. 그 정도로 추운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거 입고 가야겠다. 방송 관련 오케이, 여기 있네. 25였나? 까먹었다. 소리 너무 크죠? 야, 너무 커. 정신 차려. 이 정도. 이거 꺼놨구나. 저 꺼놓고 너무 커 하고 있었네. 25가 딱 좋더라고요, 소리가. 좀 너무 처지는데? 안 들려. 이거 약간 이거 수면제 느낌인데요? 잠깐만. 너무 커. 약간 어설픕니다. 죄송합니다. 전 두 개 같이 나가고 있죠 지금. 스톱. 괜찮나요?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음량, 제 목소리랑 음악 크기랑 균형이 잘 맞는지. 우동에다가 또 뭐 먹을까? 뭐 간단하게 먹을 거 없나? 어제 시킨 치킨. 라임이 장난 아닌데. 남은 거 데워 먹어야겠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네. 가겠습니다. 어제 그 인터뷰하면서 줌으로 적당해요. 좋아요. 오케이, 25 확인. 빠에 온 거 같나요? 좋아요. 바이브 괜찮다. 그래요. 어제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사진 찍었거든요, 줌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포즈들을 했는데 제 시그니처 포즈, 와이프한테 뭔가 쫄를 때 하는 그걸로 가겠습니다. 끝인사로 요걸로 갈게요. 뭐 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요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오늘 또 굉장한 이벤트가 있었죠. 실제로 그걸 피드백으로 갖고 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짜로 내가 너무 뭔가 정답을 얘기하는 듯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거 제가 약간 경계하는 부분인데, 방송 한번 피드백 해보면서 체크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리고, 맞다 싶으면 또 바꾸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좋아요. 이런저런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또 연애 얘기해가지고 또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저는 토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1편은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완성본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요거 뿌는 근데 약간 뭔가 아쉬울 때 하는 건데, 요거 파이팅이 안 넘쳐가지고 좀 그런가? 그래요. 하고 나서 바로 끄기. 좀 이상한데? 느낌이. 요걸 올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이 끝날 때 요러고 끝나는 느낌으로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도전. 그래요. 저는 우동하고 치킨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토요일에 또 신나는 행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바꿨는데 약간 반응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도 원래 적긴 했지만 많진 않지만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피드백을 해봐야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요걸로 봐야 되는구나. 네, 맛있게 먹고 좀 푹 쉬겠습니다. 오늘 약간 추위에 떨어가지고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데, 잘 먹고 잘 자고 토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따뜻한 밤 되세요. 빠이요 하고 끄기.